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나올 거라며 기대하는 여수시와 더 이상의 개발을 막자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혼재돼 있습니다. 대봉감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광양 대표 대봉감 생산지 진상면에서는 이번 주 대봉감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남 지역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교시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 7.1%로 나타났습니다.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011명 늘었습니다. 포항의 산골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 기북면의 특별한 모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갈대가 무성한 여수 돌산읍 무술목입니다. 목장용지로 방치된 지 40여 년.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불리던 이곳이 오는 2030년이면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 전남도와 여수시가 민간 사업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전남도가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사업비 규모만 8,900억여 원으로 축구장 160여 개를 합친 면적에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레저가 융합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지역 참여를 강화한 상생형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장과 식당 등 상생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생산물 우선 수급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격 복합 리조트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이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대역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여수시는 사업 초기 제기된 어민들의 어업권 침해 우려에 대해 사업자가 리조트 내 오수 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 파괴와 돌산 지역 난개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무시한 이런 행정은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결정들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장기적인 비전들을 같이 논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절차 이후 이르면 6개월 뒤 착공이 예상되고 있는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주홍빛 대봉감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광양 대봉감 축제가 이번 주 열리는데요. 탐스러운 대봉감 수확 현장 그리고 감향기가 가득한 축제장을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양 진상면의 감나무밭. 주홍빛으로 물든 대봉감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듬뿍 받은 감나무 사이로 수확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대봉감은 여름 장마와 폭염 여파로 전체 생산량이 30%가량 줄었지만 당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광양 대봉감은 해풍을 맞고 자란 만큼 껍질이 얇고 과육이 단단해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광양 대봉감 출하량은 2,306톤, 가격은 1kg당 2,000원으로 형성됐습니다. 일조량, 수분, 토질, 영양분 4대 요소를 고루고루 갖춘 천혜의 대봉감 지역입니다. 우리 대봉감 맛을 보시면 타지역
대봉감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광양 진상면에서는 3회 대봉감 축제가 열립니다. 백학문화복지센터 광장 일대에서 현숙과 진국의, 이병철 등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전국 가요제가 펼쳐집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감깎기와 먹기, 보물찾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봉감 즉석 경매는 물론이고 직거래 판매도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는 농가들이 직접 부스를 들여서 부스에서 자기 감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많은 농가가 올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거리와 감홍시 먹기 대회나 그리고 감시 멀리 팼기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우리 광양 대봉감 축제에 참석해서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대봉감처럼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올가을 광양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교시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1교시 지원자 14,952명 가운데 1,066명이 시험에 불참해 결시율 7.1%를 기록했고 지난해 결시율 8.16%보다 1.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교시 결시율은 9.4%대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올해 전남의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0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수시, 정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달 27일까지 대학별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포와 순천, 광양 등 5개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시 전형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 환산 점수 체계 등이 반영된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수험생과 학부모 대상 1:1 맞춤형 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국가 권력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대학 명칭 공모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대학 교명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대상으로 국립남도대학교를, 최우수상의 국립전라대학교와 전남국립대학교를, 우수상의 전남통합국립대학교와 국립전국대학교, 국립하나대학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방식은 정체성과 대중성, 차별성, 확장성을 고려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고 중복 접수 교명의 경우 의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도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산골마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하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T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정부 기주와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14일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나광국 전남도의원을 좌장으로 백경동 전남에너지정책과장, 이정훈 전 무안군의회 의장 등 주요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전남 무안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공항 중심 집적화 단지 조성, 주민 이익 공유제 등 전략을 구체화하고 아리백 산단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아리백 산단을 무안에 유치해서 이 서부권 발전을 꾀하자는 게 오늘 토론의 핵심 여건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석유화학 산업 침체 극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기고문을 내고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의 어려움도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에 석유화학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특별법은 현재까지 국회에 3건 발의된 가운데 산업 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 규제 특례와 도시가스 사업법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순천시가 오천 그린광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수하기 위해 입구에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순천 오천 그린광장은 각종 행사가 이뤄질 때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홍보 현수막으로 경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저단형 게시대는 공공 홍보물 게시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오천 그린광장 내 6곳에 설치됐으며 가로 6m, 세로 0.7m 규모로 제작됐습니다. 목포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조계원 위원, 김원희 지역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면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